안녕하세요, 황영철입니다. 끝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요거 해볼게요. 뭐 언제까지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짧게, 그리고 한 3편에 걸쳐서 할게요. 이번에 이제 이게 다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3편에 걸쳐서 지금 임야 1편, 잠깐만요. 임야 1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편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동산이 여러분들 어렵게만 배웠던 부동산, 이제 제가 오늘 한 방에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제 감벌, 수종계량, 개간, 지목변경, 뭐 임야를 개발하는 방법들이죠. 이런 것들이요. 그죠? 요런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최종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바로 지목변경 할 수 있어요. 개발행 허가를 얻어서. 근데 이런 것도 감벌도 역시 마찬가지고 수종갱신, 그다음에 개간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지목변경, 이건 당연히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지만 감벌이나 수종갱신, 요것은 개발행 허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임야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핵심이 제가 아마 강의하는 3편 안에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뭐 경사도, 표고, 뭐 1초 안에 확인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임목 축척 이번 시간에 다 할 거예요. 한꺼번에요.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 경사도, 표고, 임목 축척, 그다음에 화렵수 림 비율, 그죠? 막 이렇게 화렵수가, 그죠? 뭐 50% 이상이면, 50년생 이상이 50% 이상이면 개발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땅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 물론 당연히 퇴수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출구 전략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민원 제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사항들도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임야를 개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경사도, 표고, 임목 축척, 화렵수림 비율, 그 다음에 뭐 퇴수로 없으면 뭐 다른 게 만들면 되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야매까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은 없다고 얘기했죠. 항상 제가요. 우리가 처음에 기초조사만 잘하면 얼마든지 개발 가능하다. 그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교재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지금 딱 29분 남았습니다. 29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6월 아마 초에 마무리될지 모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보니까 이게 이제 5월달에 5월 4일부터 쭉 나간 거거든요. 이렇게요. 5월 4일부터 이렇게, 여기는 5월 17일부터 쭉 나간 거고, 여기 쭉 이렇게 교재판, 메인 교재입니다. 서브 교재입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 관련해서, 체육대회 관련해서 메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제가 목표했던 200분이 차려면 딱 이제 30분, 정확히는 31분 남았어요. 31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깊이 공부하려고 하시면, 제 교재와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입찰 시에는 제가 뭐 상담도, 기본적인 상담도 해드리고, 물론 뭐 조금 금액이 나가는 것들은 제가 컨설팅 비용을 조금 받긴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제 교재를 먼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물건이 하나 있어요. 딱 요거 한번 봅시다. 이 물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건하고 관계 없는데, 2의 사료기구공. 자, 조금 잠시만, 제가 켜놨어야 되는데 안 켜놔가지고 지금 사실 저도 지금 5시 반에 나가봐야 돼요. 2의 사료기구공. 요 물건, 평택에 있는 물건인데, 뭐, 관계 없는 물건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현재, 요게 이제 14억에서 지금 9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참 볼게요. 요 물건이죠. 이제 몇 개의 필지가 합쳐져서 쭉 나오는 건데, 보면 임야예요, 임야. 그죠? 임야인데, 뭐, 도로도 내 있고, 뭐, 나무도 많이 있고, 뭐,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한번 위치를 한번 볼까? 위치를 딱 보면, 자, 전자지도로 한번 볼게요. 전자지도로. 자, 지금 이 토지죠, 이 토지. 여기 지금 이 토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요렇게 이 일대가 지금 나와 있고 도로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자 일단은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 제 교재 보면 다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자 이런 임야를 판단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판단하는 기준이,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경사도. 그죠? 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경사도. 임야 개발할 때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임야 제가 어제 시간인가 전 시간인가 501강인가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개발 가능한 땅이 20%도 안 되는 토지를, 임야를 낙찰받은 사람도 있고, 전체가 다 개발 가능한 임야를 낙찰받은 분도 있고, 그 차이가 뭐겠어요? 가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야를 개발할 때는 경사도 이거 어디서 확인한다고 했어요? 제가요 1초 만에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죠? 요거 어디서 확인한다고 했죠 여러분? 경사도 제가 비교해드렸잖아요 어저께요. 그죠? 여기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 경사도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 경사도는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에서 하고, 표고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표고도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이 물건을 제가 지금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에서 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20이라고 했죠. 표고 20m, 이게 바로 표고예요. 그리고 아까 위에 물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직접 떼보세요. 평택시는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평택시도 아마 15도인가 모르겠네. 일단 15도라고 기준으로 합시다. 그럼 15도까지는 개발 가능지예요. 그죠? 15도는 개발 가능지. 그러면 15도가 넘으면 개발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개발 불가능한 땅이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자, 이거 뭐 만약에 이 필지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발 불가능한 토지가 15도 이상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몇 프로예요 이게? 25%, 60%, 80%, 90%네. 그죠? 85%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발 불가능한 토지가 85%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평택시 조례를 확인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개발행위허가 평택, 제가 말씀드렸죠. 구글에다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딱 치면 바로 나온다고. 그럼 보통 15조에서 20조 사이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나와 있어요. 보통은요. 대부분 다 어느 지자체든. 그러니까 15조에서 20조 확인하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나오는데, 도시계획 조례에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경사도, 표고, 인목축척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평택시가 만약에 15도 이상은 개발 불가능지라고 판단했을 때, 이 토지는 거의 85%가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이 토지예요. 경사도. 그런데 자,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에서 이렇게 딱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뭘 확인할 수 있다고요? 표고하고 경사도가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몇 프로인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임업정보 다드림, 제가 임업정보 다드림에서 한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캡처를 해봤어요. 자, 임업정보 다드림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똑같은 땅이죠. 똑같은 땅인데 뭐 여러가지 뭐 좀 복잡하게 나와 있죠.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뭐 토양 정보, 산사태 정보, 기후 정보, 산림 사업 분석, 그다음에 뭐 이런 반출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이런 건데, 뭐 여기 나무 정보에 보면 니기다 소나무 나무 지름이 18에서 30이다. 요게 30년생의 나무 지름이 18에서 30년에 있다. 그죠? 이 울패도라는 게 뭐냐면, 숲에 들어갔을 때 하늘을 쳐다봐서 하늘이 보이는 그 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개발이 희박한 개발 가능성이, 산림이 우창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임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제 금방 아시겠죠? 경사도, 표고, 인목축척, 그 다음에 화렵수림 비율. 요것은 아까 울패도하고는 틀린 의미예요. 그죠? 이거 화렵수림은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50년생 이상 화렵수림 비율이 50%를 넘어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비율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렵수림, 만약 내가 산 땅이 개발은 가능해. 경사도도 맞아. 표고도 맞아. 그죠? 표고도 맞아. 그런데 이 화렵수림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침엽수로 갖다 더 씌우면 되겠죠. 근데 그건 힘든 일이고 사실은 그죠. 뭐 죽여야죠. 죽이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죠? 죽이는 방법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인목축척. 사실은 저도 이제 육안으로 보면 인목축척이, 헥타르당 뭐 이거 이제 어떤 구하는 공식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공식이 있는데, 저도 구하는 공식은 몰라요. 이것은 산림조림사, 산림 어떤 전문가들 있죠. 뭐라고 하지? 그분들만 사실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또는 일반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많이 보다 보면 이 정도는 개발할 수 있겠네? 이 정도는 인목축척 도시계획 조례에 맞겠네? 그런 느낌이 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30cm 이상 또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 키만한 어떤 나무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인목축척에 포함시키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만한 30cm 미만인 나무들이 있어도 많이 없다. 그런 것들은 인목축척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요것은 정확한 것은 산림기술사하고 상의하십시오. 근데 저는 대충 딱 보면 알아요. 대충 딱 보면. 그리고 이 울패도에 따라서 요거하고 조금 이렇게 인목축척하고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다 보니까 울패도가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80 이하다 아니면 뭐 70 이하다 그러면 인목축척도 어느 정도 저는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육안으로 대충 가서 보면 대충 이렇구나. 그죠? 그러니까 인목축척은 우리가 그 산지정보 시스템에도 안 나와 있죠. 아니 그 임업정보 다드림에도 안 나와 있죠. 단지 울패도만 나와 있어요. 그죠? 인목축척이 옛날에는 조금 그 산지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나 제가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것은 전문가들하고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마를 개발하려면 경사도, 표고, 인목축척, 화렵수림 비율, 퇴수로 당연히 퇴수로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마를 개발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내가 이 이마를 매입해서 제가 맹지 탈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맹지 경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부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출구 전략 A안, B안, C안까지. 근데 이게 막연히 내 생각이면 안 돼요. 이 출구 전략은. 내 출구 전략은 막연히 내 생각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그죠? 한두 사람 생각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야지만이 이 출구 전략이 맞는 거거든요. 나만의 생각의 출구 전략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울패도하고 인목축척도 같이 활용하시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마 개발할 때 필수적으로 요 8가지는 체크하시고요. 자,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임야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아는 시간이에요. 어쨌든 간에 좌우지단간 요거 다른 건 몰라도 경사도 표고 인목축척 화렵수림 비율 그다음에 퇴수로 여기까지는 확인하자. 여기까지는 확인해보자. 그죠? 여기까지는 확인해보자. 인목축척은 저는 항상 그렇게 봐요. 인목축척은 제가 이제 그게 딱 임장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임장을 갔는데 뭐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개발 안 됩니다, 여러분. 개발하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만한 나무들이 뭐 이렇게 있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 방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것은 각 지자체 조례마다 틀립니다. 각 지자체마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제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다른 그 조례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이게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양평군 같은 경우는 인목축척이 150%를 이하인 경우에 개발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인목축척인 산지관리법에 준용한다. 산지관리법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산지관리법 보면 되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인목축척 150% 미만인 경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150% 미만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인목축척의 150%면 어느 정도지? 모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인터넷 뒤져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제가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키높이 같은 다 제외하고 키 높이 이하들은 나무들은 제외하고 요만한 아름들이 30cm 이상 나무들이 어느 정도 빽빽하게 있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화렵수림이 또 많으면 화렵수림이 50% 이상이면 개발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렵수림도 제가 체크하라고 했죠. 왜냐면 화렵수림은 침엽수보다 뿌리가 깊게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깊게 들어가서 뭐 산사태라든가 그런 걸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화렵수림이 50% 이상, 50년 이상, 50% 이상이면 개발이 힘들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이런 토지, 제가 이거 뭐 여러 필지가 있는데, 이건 일부분만, 한 필지만 얘기한 거예요. 이 필지는 개발 가능합니다. 일부 다는. 제가 볼 때는, 이 물건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임업정보 다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임업정보 다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무정보, 지형정보, 그죠? 지형정보, 경사도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업정보 다드림을 쓰는 사람들은 구닥다리다. 구닥다리 사람들이다. 실력 없는 사람들이다. 왜? 경사도가 이 산이 있어. 그럼 경사도가 뭐 어떤 데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몇 프로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프로테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몇 프로인지 알아야지 내가 개발 가능한 면적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임업정보 다드리면은 몇 프로인지 안 나와 있어요. 다만 15도에서 20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갖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 그게 100%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제가 많은 걸 알려드렸네, 진짜. 요 근래 제가 많은 걸 좀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토양 정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산사태 정보, 기후 정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숙각구기, 벌채, 뭐 수학 벌채. 이런 나와 있고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재밌어요. 이 임업정보 다드림도 한번 들어가서 꼭 보시고, 요것은 아까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이렇게 나온다. 제가 비교해드렸죠.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에서는 표고 100% 금방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각 도별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5도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는 몇 프로. 그러면 여기서 화성시가 15도 이하 개발한다. 그러면 이게 화성시다. 그러면 요 토지는 22%, 뭐 한 30%밖에 개발이 가능하지 않죠. 그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화성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평택시는 아까 봤지만 제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지나갔는데, 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자, 임야를 개발하는 방법은 주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그죠? 딱 4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벌, 수종계량, 개간, 지목변경. 그죠? 요렇게 4가지 경우로 할 수 있습니다. 감벌은 뭔지 아시죠? 감벌은 나무를 솎아내는 거. 수종계량은 뭐죠? 나무를 싹 잘라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간은 말 그대로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목변경, 그러니까 낮은 야산 같은 거. 그래서 뭐 준보존산지, 그냥 임야 이런 그런 것들 개발하기 쉬운 땅들이 있죠. 임야라고 돼 있는 거지만 뭐 계획관리 지역이라든가 뭐 자연녹지라든가 그런 것들 임야, 그런 것들은 뭐 바로 그냥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 허가 얻어서 바로 그냥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뭐 주전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창고를 짓는다든가 해서 바로 개발하면 되는 거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건데, 여기 지목변경. 자, 여러분 볼게요. 이 지목변경을 통해서 개발해서 바로 건축물을 짓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좀 담배 하나 피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임야 개발하듯이 개발행 허가를 넣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개발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산림이 조금 약간 울창하다든가, 그죠? 어떤 산림이 좀 울창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여러분. 어떤 방법 써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3가지.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개간해서 밭으로 만든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제가 이 3가지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이제 감벌 허가를 통해서, 그죠? 감벌을 하잖아요. 어떤 임야가 있어, 이렇게. 내가 어떤 임야를 샀는데 나무가 막 엄청나게 빽빽해. 잡나무도 많이 있고 조그만 나무도 많이 있고,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잣나무들을 잘라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잣나무를 잘라내면 숲이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숲이 깨끗해지니까 일단은 큰 나무는 계속 클 수 있고 작은 나무는 다 죽이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벌 허가를 얻어서 일단은 잣나무를 다 제거합니다. 그죠? 이게 해도 되나? 여러분, 이제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제 좀 힘들게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감벌 허가를 갖다 뭐 30%, 40% 허가 받으면, 그죠?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는 거예요, 사실은요.
더 많은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숲이 나무가 많이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뭐 안 그러면 뭐 또 이제 뭐 비 오는 날 가서 뭐 눈 오는 날 가서 뭐 또 여러 가지 작업도 할 수 있죠. 그죠? 뭐 맨날 공무원님들이 뭐 감시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뭐 그분들도 이제 6시 되면 퇴근하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벌 허가 후에 그죠?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잖아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이제 넓어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 간벌허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목축척을 맞추려고 그래요. 어떤 이마를 하나 딱 사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다 잘라내고 이렇게 듬성성 이렇게 그죠? 인목축척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죠? 우리가 인목축척을 20%가 초과되면 그죠? 인목축척 20%가 초과되면 간벌허가 돼서요. 그죠? 간벌허가 돼서 인목축척을 20%가 초과되면 우리는 간벌할 때요 30%를 배워야 돼요. 더. 왜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걸 갖다가 이제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개발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간벌허가를 받는 거예요. 개발행 허가 전조 단계라고요. 간벌할 때 더 많이 배는 거예요. 저 이런 말 해도 뭐 누가 공무원이 소환 조사 하지 않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도 요령입니다. 그죠? 간벌허가 돼서 그죠? 만약에 인목축척 20% 초과됐다. 그럼 우리는 더 배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요. 더 많이 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나중에 5년 후에 그죠? 5년 후에 그러니까 간벌허가 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은 개발행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개발행위가 금지예요. 그죠? 다시 말해 수종갱신도 마찬가지. 수종갱신도 수종갱신 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개발행위가 금지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산지법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래서 참 요즘 법조문을 들이대는 이유가 또는 판례를 이렇게 제 교재에 항상 실어놓는 이유가 옛날에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체 그 규정이 어디 있냐 저보고 규정이 어디 있는 거냐 규정 그래서 제가 항상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판례를 들이대면서 지리웨이션 뭐 그런 거 들이대면서 그래서 간벌허가를 내서 5년 후에 개발하면 되거든요. 근데 간벌허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20% 남긴다 30% 남긴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배버려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배버려야 돼. 그죠? 그래서 나무를 듬성듬성하게. 그죠? 듬성듬성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 5년 후에 또 개발의 허가를 받으려면 나무가 더 크게 되잖아요. 나무가 뭐 5년 동안 가만히 있습니까? 또 더 크게 되잖아요, 나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베야 돼요, 더 많이.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우리가 이제 개발의 허가 얻어서 뭐 건축물도 짓고 공장도 짓고 창고도 짓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두 번째.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 간벌은 얘기 말씀드렸죠. 간벌. 그 다음에 수정계량이 있어요. 수정계량. 그죠? 오히려 이 간벌보다는요. 이 수정계량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임야를 개발하는데 똑같이 5년이라는 시간은 걸립니다. 똑같이 5년이라는 시간은 걸려요. 똑같이. 그죠? 그런데 수종 계량을 하려면 예를 들어 이만한 임야가 있어. 자, 나무가 있는데 다 베버렸어요. 그럼 완전 민둥산이 되겠죠. 민둥산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나는 뭐 호두나무를 심겠다. 아니면 여기다 밤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수종을 계량하는 거예요. 계량해서 요 나무들이 잘 살면 좋은데 잘 살면 뭐 비료도 잘 주고 비도 잘 오고 토양도 맞고 기후 조건도 맞아서 이 나무들이 잘 살면 좋은데 나무들이 만약에 이제 뒤졌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임야를 간벌이나 수종계량 할 때는 너무 경사도가 높으면 나중에 개발행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경사도, 표고 그게 맞아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일단 그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되지. 아니 경사도가 막 30도 40도인데 이걸 갖다 간벌해서 뭐 할 거면 수종계량해서 뭐 할 겁니까? 그죠? 물론 이제 농사를 지시려면 이범인이 되려면 수종계량 해도 되죠. 그죠? 이거 간벌해도 되죠. 그렇지만 이 경사도가 안 맞는데 나중에 나 이거 한 경사도가 35도야. 어느 시군도 35도 되는 데였거든요. 그럼 나 이거 개발해야지. 간벌허가 돼?
임야 턱 낙찰받아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죠. 단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 경사도하고 표고가 맞다는 조건 하에 또 다만 도로가 맞다는 조건 하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개발행 여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죠. 하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임야를 낙찰받을 때 이런 걸 낙찰받는 거예요. 아 너무 연결지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좌우지단간 수종계량을 하게 되면 그죠. 이 조건이 맞는 이 조건이 맞는 수종계량을 하게 되면 민둥탄이 되죠. 뭐 살든 말든 물론 산림조합에서 일정 부분 관여는 해줘요. 수종계량을 하면 수종갱신을 하면. 그런데 오히려 요게 간벌보다는 더 쉬울 수도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뭐 개간은 뭐 우리가 이제 개간하고는 별로 이제 관계가 아니지. 그죠. 중요한 건 이거지. 내가 개간이라고 하지. 다음에 요거 개간 지목병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임야 그죠. 준보전산지에 임야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뭐 다 아는 것들이죠. 그죠. 아까 경사도하고 표고 임목축척 그런 거 확인해서 바로 개발행위가 되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이 개간은 여러분 저는 개간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개간을. 이게 개간을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거든요. 토목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자, 개간을 이렇게 여러분 어떤 땅이 있어, 임야가 있어. 이렇게 임야가 있어요. 그죠? 임야가 있는데 나무를 싹 패버리고 단 전제조건은 뭐였죠?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사도 표고가 맞아야 된다. 그죠? 이건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냥 이건 1초면 확인하죠, 이제 다. 우리 교재 구매하신 분들이나 제 구독자분들은 아니면 뭐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1초면 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개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농사를 지어야 되죠. 물론 뭐 농작물이 되든 말든 뭐 묘목을 심는 것도 농사니까, 그죠? 묘목을 심는 것도 농사니까 뭐 그건 편한 대로 생각하시되, 근데 요거 농사를 개간을 하게 되면 아까 수종갱신이나 간벌이나 그거하고 똑같이 이것도 역시 5년 동안 또 다른 개발 행위를 못 받습니다. 또 다른 개발 행위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종갱신이나 개간이나 또는 아까 간벌이나 요런 것들은 무조건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야를 낙찰받을 때는 이런 좀 임모 축적이나 그런 게 안 맞는 임야를 낙찰받을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작업하는 시간이.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이제 뭐 도로에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또 표고도 맞고 아니면 뭐 화렵수림도 맞고 다른 것 조건이 다 맞는 것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준 보존산지 같은 경우 바로 개발이 가능하죠. 그죠? 바로 이제 개발행위가 돼서 개발이 가능하지만 요런 개발이 힘든 땅들은 요런 단계를 거쳐서 요런 그 표고하고 경사도 맞고 다음에 뭐라고 했죠? 뭐라 된다고? 개발하기 힘든 것은 벌목이나 간벌이죠, 간벌. 수종갱신이나 그죠? 또는 개간을 통해서 개간을 통해서 5년 후에 내가 목적하는 사업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지만 임야가 있으면 일반 준보존산지, 우리가 이 임야죠. 그냥 일반 임야라고 나온 거 있죠. 그죠? 보존산지가 아닌 준보존산지의 임야, 이런 것들은 바로 개발행 여가를 얻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 사업을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은 걸릴 뿐이지 돈이 크게 돼요, 여러분. 큰 돈이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이런 것만 보잖아요, 요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역경매든 맹지 낙찰이든, 그죠? 제가 이제 6월 초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제 그 확정되면 4천만원 투자해서 5억 번 사례,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큰 돈은 사실 이런 데도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5년, 6년 기다리다 보면 큰 돈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간 투자를 안 하니까, 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죠?
좋은 물건은 경쟁이 치열해요. 좋은 물건은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건 남 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좋은 물건은 경쟁도 치열하고요. 이런 것은 내가 나한테 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남 줘버리세요. 나는 어떤 걸 하냐. 어렵지만 돈 되는 물건을 한다. 어렵지만 돈 되는 물건을 한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금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이면은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지만, 그죠? 다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이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개발하면 된다. 이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땅은 경쟁이 치열하고, 치열해서 남 주고요. 나는 돈 되는 땅만 하면 돼요. 돈 되는 땅. 그게 맹지든 상관없어요. 맹지에도 공통점이 있고, 맹지도 상관없고, 그게 역경매든 지분경매든 상관없고, 그게 법정기상권이 상관없고, 유치권이 상관없어요. 나는 돈 되는 것만 합니다. 돈 되는 것만 저는.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환경기기가 좀 이제 온 것 같은데, 저도 기대가 좀 커요. 그리고 이제 인목축적할 때 화렵수렴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인목축적이 통과되어도, 그죠? 인목축적이 통과되어도 50년생 이상 화력수가 50%가 넘으면 허가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참고하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그래서 이면 항상 반드시 일단 경사도하고 표고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산을 한번 가보십시오. 산을 가보고 그리고 내가 이거 갖다가 산을 개발할 때는 바로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개발행위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면을 낙찰받고 그죠? 요 단계를 거쳐서 한 단계 더 거쳐서 시간 투자 5년이라는 시간 투자를 할 것이냐.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걸리냐 안 걸리냐 요 차이거든요. 이면은. 그러니까 또 이런 강의 하면 또 남들이 또 따라 할 거야 또. 야, 남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임야 개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5년 이상 걸리는 임야가 있고 5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개발을 낙찰받고 바로 개발할 수 있는 임야가 있다고요. 그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강의하는 사람들 저 그런 사람들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그죠? 답답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가 좀 하지 못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개간에 대해 상가에서 짚어볼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어떤 분이 개간을 하려고 그러는데 개간에 관한 쟁점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놨어요. 5년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상담 받는 것 중에 그 5년이라는 근거가 어디냐 자기가 인터넷 다 뒤져봐도 없대. 5년이라는 근거. 찾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5년이라는 근거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요것은 먼저 농지법에 나와 있어요. 농지법에. 농지법 제40조 보면 용도 변경 승인이죠. 용도 변경 승인. 그죠? 제가 읽어볼게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경우 농림축산 어쩌고저쩌고 따라 시장군수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죠.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죠. 농지법 시행령 59조에 보면 용도 변경에 승인해서 제40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40조 1항이죠 이게. 그죠? 이거 5년이죠. 농지법에 일단 5년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농어촌 정비법에도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간에 대해서. 개간을 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죠? 5년 동안 개발행 허가를 불허한다라는 거 농어촌 정비법에 더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대한민국에. 자, 농어촌 정비법 제가 캡처해놨죠. 제2조 정의.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5번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그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뭐 경지 정리 배수 개심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여기 다목에 보면 농수산업을 주 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그죠? 그죠? 개간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농어촌 정비법에도 개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개간은 또 밑에 내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또 눈으로 보여줘야지 또 믿잖아. 또 그죠? 저 새끼 또 어디서 들은 얘기 저는 그래요. 증거가 없이 아니면 뭐 어디서 뭐 들은 얘기 갖고 하면 다 그것은 증거가 없는 것들은 다 들은 얘기예요. 개간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사항에 보면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 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고시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고시. 이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농지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면 개간 대상지, 이게 바로 개간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예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있는데 요게 개간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게 2022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교재 없는 분들은 캡처하세요. 뭐 없으시니까 캡처해서 조사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자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 개간 농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딱 5년 나와 있죠 여러분. 5년 이내에는 개간 목적을 변경 사용할 수 없다. 농지법 이렇게 농어촌 정비법 딱 못 박아놨어요. 농어촌 정비법이 이게 제일 우선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먼저 우선법이에요. 산지법보다 우선합니다. 이게 이 분야에서는 이 법의 쪽에서는 이 법에서는요. 법조문에 의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개간한 농지는 5년 동안 다른 행위를 못한다.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지에 관한 쟁점 2가지 또 하나. 그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 교재 없으신 분들은 적으세요. 자, 농지에 관한 쟁점 2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도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임야야. 지목이 임야예요. 지목이 임야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다 뭐 옥수도 심고 뭐 콩도 심고, 그죠? 뭐야 또 뭐 여러가지 뭐 심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옥수수, 뭐 콩, 뭐 벼, 뭐 산벼, 뭐 여러가지 심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여러가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야에다 불법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냐? 왜? 농지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농지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그러면 임야도 포함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그 네이버에서 임야도 농지로 본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다 개하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산지법에서 뭐라고 했죠. 임야를 농지로 바꾸려면 개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그러면 임야에 있는 내가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개간에 사용하고 있는 이 농지도 이 농지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을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그럼 이것도 유튜브 다 보세요 여러분. 90명 10명이면 10명 다 임야의 이 농지도, 그죠? 임야에 있는 농지도 다 농지라고 그래요. 그럼 강아지 풀 뜨는 소리예요. 진짜로 농지 아닙니다. 이 농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덜 된 사람들. 뭘 헷갈리는지 아세요? 세법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세법하고 공법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나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지 하수. 죄송합니다.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 벽을 못 넘고 이것도 농지라고 외친다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앞에 세법상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지로 세금을 매기는 거지. 그죠? 공법에서는 이게 농지 아닙니다. 산입니다. 임야입니다. 임야. 그죠? 농지법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거 갖다가 농지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반성해야 돼요. 농지 아닙니다. 자, 결론. 임야는 산지법에 따른다. 그죠? 임야를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에서 정해놓은 개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이게 지목도 변경되고 농지로 변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임야 안에 있는 농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농지는 맞죠?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는 농지로 보는 겁니다. 세금은 왜? 실질과세니까. 그죠? 실제 뭐로 사용하고 있냐?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으로 하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세금을 때리는 거고. 그죠? 실질과세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옛날에 자주 받았던 질문이에요. 개간 허가에 관해서 개간을 하게 되면 대체살림 조성비, 산지 전용비죠. 납부해야 하나? 여러분, 자, 아이고.
우리가 개간 허가를 받잖아요. 그죠? 개간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대체살림 개발행 허가비, 대체살림 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느냐? 그건 납부 안 해도 됩니다. 노예요, 노. 납부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걸 밭으로 바뀌었어. 근데 5년 후에 또 내가 이걸 다른 목적으로 개발행 허가 할 때, 그때 개발 비용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농지니까, 뭐 공시지가 많이 더 올랐다. 그러면 더 많겠죠. 그죠?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에서 제일 나쁜 게 이거예요. 이거라고, 여러분.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농지를 개발하는 방법은, 임야를 개발하는 방법은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정리해볼게요. 자. 정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걸리냐. 자, 요거. 감벌, 수정계량. 그 다음에, 요것은, 이렇게 하면 되죠. 요것은 개발하기 어려운 임야를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요런 단계를 거쳐서 5년 후에 개발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개간은 요것도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나중에 세금이 더 무겁다. 농지니까 세금이 무겁잖아요, 여러분. 그죠? 맞잖아요. 3배 이상 무겁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준보전산지의 임야, 계획관리, 그런 것들 뭐냐면 계획관리지역의 임야라든가 그런 것들은 바로 개발행 허가 받아서 개발하면 된다. 이해 가셨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좀 길어졌는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좀 이제 아래 거 하고, 다음 시간에 좀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급해서 빨리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참, 조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시죠? 지금 이제 29분 남았습니다. 약 29분 남았으니까, 서둘러서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